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우울증, 불면증 병력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 0.201%에서 자택에서 목을 맨 경우 갑자기 정신질환 증상의 악화 및 평소 주량, 음주 시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면 자살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고법 춘천 2018라 287호 294호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사실, 망인은 2016년 11월 18일 자택에서 거실 내 가스배관에 넥타이를 이용하여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한 상해사망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리한 사실 내지 사정, 망인이 2002년경 전남편과 이혼한 사실, 망인은 2015년 4월 14일과 2015년 10월 28일 불면, 우울감을 호소하면서 정신과에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상세불명의 강박장애를 병명으로 하는 약물을 처방받고 개인 정신치료 등을 받은 사실, 망인의 사망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01%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리한 사실 내지 사정,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1년도 더 전인 2015년경 넉 달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정신과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있을 뿐, 그 후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까지 유사한 증상을 이유로 치료를 받거나 약물을 복용하였다거나 그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습니다. 망인이 치료를 받을 당시 호소하였던 증상의 정도도 망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 스스로도 2015년 10월 28일 재진 시에는 불면은 많이 좋아졌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망인이 매년 가을에 우울한 증상이 있음을 2015년 정신과 치료 당시 호소하였던 점,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우이에게 며칠 전에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을 다니지 않아서 그런지 우울 증세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던 점, 잠을 잘 자지 못해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려고 하였던 점, 자신의 언니에게 매사에 귀찮고 힘들다, 늘 잠이 안 온다 라는 전화를 한 사실은 각 인정됩니다. 한편 망인은 2015년에 정신과 치료를 처음 받았을 때에도 이미 대략 10여 년 전부터 불면이 시작되었다라고 진술하였지만 2015년 단 두 차례의 정신과 치료만을 받은 사실이 인정됩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망인의 불면증 혹은 우울증은 특별히 치료를 받을 정도의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또한 10년 이상 특별한 치료 없이도 견딜 수 있었던 정도의 불면증과 우울 증세가 사망 당일에 갑자기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습니다. 피고는 망인이 사망 전 피고로부터 낯선 냄새를 맡고 피고의 부정을 의심하다가 사망 당일에 피고가 외박을 하여 첫 번째 남편과의 기억으로부터 떠오른 부정에 대한 트라우마가 발현되어서 사망 당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피고의 추측에 불과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망인과 평소 잘 지냈으며 다툰 적도 없고 그 주에 토요일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 함께 가기로 서로 약속도 해놓은 상태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달리 망인에게 순간적인 충동 또는 급격한 심경의 변화 등이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시사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망인이 친오빠의 교도소 수감, 홀어머니의 건강 악화 등으로 인해서 우울 증세 및 분노가 폭발되기 이르렀고, 이로 인해 망인이 모친의 정신과 약물을 모친과 함께 복용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나, 망인은 2015년 정신과 치료 당시 친오빠의 교도소 수감에 대해서 상담을 하였는데, 그 이후로 친오빠 문제로 다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 법원의 국가수에 대한 2018년 4월 17일자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혈액에서 모친의 정신과 약물들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법원의 K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은 망인이 자살을 한 시기와 1년의 기간 차이가 있어 정확한 진단적 판단을 할 수 없고, 다만 오빠에 대한 판결문, 어머니의 진료기록, 남편의 경찰 진술 조서상에 기술된 내용으로 미루어 망인은 자살 당시 가족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로 임상적 우울의 병적 상태로 추정되나, 그 우울의 정도가 사리 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을 저하시키거나 상실시키는 상태로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며, 사리 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의 저하나 상실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고, 망인은 사망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201%의 상태에서 사리 변별과 의사결정 능력, 제어 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을 수도 있다고 추정되는데, 망인을 병적 상태로 진단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하지만 제시된 기록상 추정할 수 있는 우울 증상과 혈중 알코올 농도에 의한 영향으로 사리 변별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을 수도 있다고 추정된다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이 법원의 국가수에 대한 2018년 4월 18일자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01%이면 안면이 창백해지고 사고력이 떨어지며 주의력이 산만해지고 판단 능력이 저하되며 말은 불명확해지는 등의 상태가 되나, 이는 개인차가 있어 망인이 사망 당시 어떠한 상태였는지 단정 짓기가 어렵다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위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와 2018년 4월 18일자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 당시 사리 변별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을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망 당시 망인의 상태가 우울증 및 음주에 따른 명정으로 인하여 평소에 10년 이상 겪어온 우울 증상을 넘어서 심시를 상실한 나머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정도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망인은 스스로 주방 가스 배관에 넥타이를 이용하여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넥타이를 주방으로 가져온 후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키보다 높이 위치한 가스 배관에 목을 맬 정도의 인지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명확히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한 행동을 해 나감으로써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 수익자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